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오르거나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60대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타고난 체질만으로 버티기 힘든 시기. 건강도, 체력도, 기억력도. 이제는 관리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70대, 80대 환자들을 진료해온 노년의학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60대에서 결정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가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첫째,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유산소보다도 근육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 체온 유지, 호르몬 균형까지 관여하는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며 노쇠는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번 무너진 근육은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 스쿼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작은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근육은 나이를 불문하고 자극만 주면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60대 이후로는 단백질 섭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0대에 치매 걸리고 싶지 않으면 60대부터 고기를 씹어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기를 많이 씹는 사람은 근육도 유지되고 씹는 기능도 오래 유지됩니다. 씹는 힘이 유지되면 채소도, 견과류도, 다양한 건강식품도 잘 먹을 수 있게 되죠. 결국 먹는 것부터 건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삼겹살? 괜찮습니다. 기름기 많다고 무조건 피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매 끼니마다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건 문제지만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알아서 근육을 버립니다. 셋째, 살 빼지 마세요. 젊을 때처럼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체중이 줄면서 빠지는 건 대부분 지방이 아닌 근육입니다. 체중이 적당히 있는 70대가 깡말라 보이는 70대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다이어트는 20대, 30대가 하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을 지키는 식사, 움직임을 유지하는 습관이 우선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근력 운동을 늘리고 고기를 충분히 먹고 체중은 무리하게 줄이지 마세요. 이 단순한 3가지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80대에도 혼자 병원에 가고 시장에 가고 친구도 만나고 걷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60대는 건강이 분기점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70대의 생활을, 80대의 존엄을, 90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힘이 약해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의 소멸은 곧 삶의 독립성과 존엄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오는 위기. 그 이름은 바로 근감소증, 노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한 걸음, 2걸음, 계단을 오르는 게 점점 버거워지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지고 갑자기 넘어진 후 회복이 잘 안 되는 상황. 이 모든 것이 근육이 사라지면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근감소증은 60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40세 이후 해마다 1%씩 사라지는 근육. 70세가 되면 20대 때보다 3040%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몸무게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허벅지가 말랐지? 걷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신호를 느끼셨다면 이미 진행 중인 겁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낙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건 단순히 뼈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특히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같은 하지 근육은 넘어짐을 막아주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기 쉬워지고 한 번의 낙상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병원 생활, 휠체어, 침대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둘째, 치매와 노쇠를 부른다는 겁니다. 생소하시겠지만 근육은 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뇌로 향하는 혈류도 늘어나고 신경 전달 물질과 성장 인자들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노인이 치매에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를 씹고 걷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곧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최고의 예방법이 되는 겁니다. 셋째, 씹는 힘과 식사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씹는 힘도 약해지고 치아가 멀쩡해도 음식물을 잘게 부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채소, 견과류, 고기 등 건강한 식품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죽처럼 부드럽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게 됩니다.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 면역력 저하가 이어지며 노쇠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씹는 근육, 턱 근육, 그리고 몸의 중심 근육까지 전체적인 근육의 보존이 건강한 식생활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이 줄면 몸의 열 생산도 줄어듭니다. 여름엔 더 더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지고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즉, 몸 전체 시스템이 느려지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근육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화장실 가기 위해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근육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벽 짚고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구할 수 있습니다. 60대부터는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이 말이 생소하거나 조금 거부감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60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름진 건 안 좋다. 고기 먹으면 냄새 난다. 나이 들어선 고기보다 채소지.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이 지금 당신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대 이후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이걸 동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이 고기를 먹어도 30대는 근육이 되지만 60대는 그냥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을 땐 계란 한 개로도 하루를 버티던 사람이 지금은 고기 한 덩어리를 먹어도 근육이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만 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0대에 치매 걸리고 싶지 않다면 60대부터 고기를 씹어라. 왜 씹는 걸 강조할까요? 그건 고기를 씹는 행위 자체가 근육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턱 근육, 안면 근육, 그리고 음식물을 삼키는 인후 근육까지 전부 활성화되면서 뇌에 자극이 전달됩니다. 씹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곧 치매를 늦추고 예방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또한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단백질, 지방, 철분, 아연, 비타민 B군 등 수많은 노화 방지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어떤 건강기능식품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말 고기 한 점이 건강을 지켜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고기 먹으면 냄새 나지 않나요? 노인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고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건 아닙니다. 노인의 냄새는 피지 분비와 피부 장벽의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을 제대로 씻지 않거나 너무 자주 때를 밀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씻고 잘 먹고 잘 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아 근육이 줄고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고 몸도 더 약해지며 노쇠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60대 이후 고기를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이 줄어듭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뼈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걷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고기를 멀리한 대가는 걷지 못하고 씹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단백질 위주 식사. 삼겹살도 좋습니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기름기 있는 부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과하게 살 빼려는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60대부터는 고기를 먹고 살을 빼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이 당신의 80대, 90대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뭘 먹느냐가 미래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 밥보다 고기를 먼저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국에서, TV에서, 또 유튜브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뇌 건강에 좋다는 말, 기억력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 관절에 좋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드시고 계신 그 영양제, 정말 몸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효과도 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조차 너무 많이 마시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기능식품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성분을 아주 미세하게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 꾸준히 그리고 많이 복용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놀라운 결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뇌 건강을 위한 전문 신약조차 1년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까이 들여야 뇌 기능 저하 속도를 겨우 25%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수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치매약도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 30점 만점에 평균 1.5점 정도,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콜린 알포세레이트나 징코 성분 같은 뇌 영양제들은 이보다도 훨씬 효과가 약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보다도 일반 영양제는 훨씬 낮은 효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입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식사. 실제로 노화를 늦춰주는 식단이 존재합니다. 저염식으로 식단을 조절하시고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를 중심으로 드시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채소를 매일 챙겨 드시고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 그리고 단순당,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시는 것. 이런 식사는 실제로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미국의 치매 클리닉에서는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이런 식단을 교육할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믿는 이유는 누가 먹고 효과 봤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이런 걸 일화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은 수천 명, 수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해 평균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영양제보다 식사와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하거나 여러 가지를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량 비타민 C는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고
비타민 D 역시 과다 복용 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 역시 식습관 개선 없이 복용하면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약보다 밥입니다. 보충제보다 생활습관입니다. 건강은 약통이 아닌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도 매일 드시는 그 한 끼 식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요즘 주변에 간헐적 단식하신다는 분들 많으시죠? 유명 유튜버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과연 60대 이후에도 똑같이 통할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근육이 먼저 빠지고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는 몸속 지방을 태우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를 정화하는 오토파지 같은 작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몸의 기본 대사 조건이 안정적일 때만 작동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 동화 저항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에너지를 내는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단식을 시작하면 몸은 지방을 태우기보다 근육부터 분해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쉽게 오르내리는 분들. 둘째, 평소에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 셋째, 체중이 적은 편인데 배만 나오신 분들. 넷째, 근육량이 적고 체력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이 무리해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체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몸은 더 추워지고 더 쉽게 지치며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60대는 절대 단식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최소 3개월 이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 기본 체력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내용도 점검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채, 불포화 지방,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면서 몸의 대사 밸런스를 먼저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중 공복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 점진적이고 부드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수면이 충분하고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근육을 더 쉽게 녹여버리는 노화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0대 이후의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는 단식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살을 뺀다고 건강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고 대사를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입니다. 건강한 단식을 원하신다면 먼저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시고 운동과 수면, 식사를 정리하신 뒤 전문의의 조언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 하던 운동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체중 줄이려고 굶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에 따라 내 몸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대와 40대가 다르듯 60대, 70대, 80대의 몸은 생리학적으로도 대사적으로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똑같은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나이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60대입니다. 이 시기는 근육과 대사를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초기, 간헐적 관절통 등 다양한 건강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죠.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근력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체중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살을 빼기보다는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핵심입니다. 이 시기에 습관을 잘 잡으면 70대, 80대가 되어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몸은 한층 더 민감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낙상이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밸런스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태극권, 요가, 필라테스 같은 균형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단백질, 소화 잘 되는 식물성 위주로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단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근육은 빠르게 줄고 회복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80대 이후로 가면 가장 중요한 건 유지와 보호입니다. 즉, 지금까지 지켜온 건강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식사는 부드럽고 고른 영양소가 들어있는 형태로 입맛이 줄었다고 식사량까지 줄이면 금세 영양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입니다. 집 앞 산책, 가벼운 계단 오르내리기,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 생활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몸의 염증은 늘고 면역력은 줄며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특히 잠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억지로 일찍 자려 하기보다 낮에 햇빛을 보고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오히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대는 시작의 시기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몸의 시스템을 세팅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70대는 조정의 시기입니다. 균형, 낙상 방지, 소화에 맞춰 운동과 식사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80대는 유지의 시기입니다. 조금만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작지만 꾸준한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라 건강관리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시점이 바로 당신의 오늘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위한 나이 맞춤 전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